자, 1학년 7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통합과학 가르치게 된 한진규라고 하고요. 자, 우선은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설명 들어갈게요. 자, 우리 통합과학 선생님이 좀 바뀌었죠. 이윤수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정경락 선생님, 전에 했던 분, 그리고 제가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윤수 선생님 수업을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수행평가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도를 따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둘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누가 어디 가르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가 그 전에 어디까지였는지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명 시스템의 이 부분, 여기까지 여기 진도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되겠죠. 자, 저는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까지 시험 범위 미리 말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무조건 여기 대단원 3단원까지 무조건 시험 범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험 나갈 거고 공부 미리 하시든지 아니든지 뭐 상관은 없고. 자, 근데 여기 앞부분 좀 못한 거 있죠. 소단원 2개 남아있는데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생명 그 파트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반드시 이거 수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 파트 이제 대단원 3단원이 이제 1회고사, 대단원 이제 4단원이 이제 2회고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중단원이 2개 있죠. 이게 그다음에 중단원 2개 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소단원이죠. 자,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서 중단원 1. 자, 이제 경락 선생님이 바로 화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기 화학 파트입니다. 대놓고. 그래서 중단원 1은 정경락 선생님이 전부 다 하실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분을 이제 나머지 제가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각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되셨죠? 계속 가죠. 자, 여러분 안 될 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바로 좀 들어갑시다. 오늘부터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제 수업은 우선 이렇게 패드를 항상 쓰게 되고요. 여러분 교실에 와서도 제가 이제 패드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 필기 어플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노트에다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떻게 수업 스타일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으면 다른 반 친구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필기를 하는 게 있으면 그럼 여러분도 같이 필기를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얘가 PPT입니다. 그 PPT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보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용 설명할 때만 필요한 거니까 그냥 간편하게 보면서 설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얘를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수업 들어가죠. 자, 우리가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대단원 2단원에 같이 필기하셔야 돼요. 쏘리. 자, 이게 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쭉 찍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쉴 수 있는 것들은 양해 바랍니다. 네. 자, 선생님 글씨가 안 이쁜 건 이게 패드가 좀 미끌미끌 거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글씨를 그렇게 못 쓰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미리 키워드, 한마디로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미리 좀 써놓습니다. 자, 이것들은 같이 미리 써놓으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미리 써놨는데 칸이 부족하면 또 그것도 낭패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써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 파트 바로 아까 말했던 소단원 2단원인데요.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이라고 말을 하는데 생명과 화학이 이제 합쳐지는 파트죠. 자, 이렇게 있는데 그럼 바로 들어가자면 물질 대사라는 게 뭐인지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 하나만 좀 그릴게요.
잘 그렸죠? 디테일하네요.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있으면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 썼네. 자, 여기는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한마디로 세상에는 정말 무한대에 가까운 정말 다양한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긴 한데 그게 꼭 생명체 안에 있었을 때도 당연히 내 몸에서는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자, 그것을 전부 다 통칭해서 물질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생명 내의 모든 화학 반응. 자, 이것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필요하든 뭐 참고서를 풀 때 필요하든 내신 준비를 하든 정말 좀 이상한 문제는 전혀 내지 않을 겁니다. 뭐냐면 정말 보편적인 문제를 낼 거고 너무 심도 깊은 문제를 낼 생각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딱 맞는 문제를 낼 건데 정말 필요한 것만 가르치고 선생님만 알고 있는 무슨 특별한 지식을 알려주고 뭐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보편적인 걸 알려줄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이 물질대사는 이 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고 걔가 무슨 의미를 가진다? 생명체 내의 모든 화학 반응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면 화학 반응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돼요. 자, 화학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 반응이나 좀 가져올 건데 자, 여기 지금 질소 기체와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있어서 얘네들이 합성이 되면은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자, 암모니아는 NH3고요. 자, 이 화학 반응이 완성이 되면 이게 다 아직 완성이 안 됐지. 보시면 이게 아직 개수가 완성이 안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왼쪽에 질소가 2개 있으면 오른쪽에 질소가 2개 있죠. 그러니까 이 2개 때문에 질소 앞에 2를 써서 총 분자가 2개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 2개 있는 건 수소도 같이 2배로 뛰다 보니까 수소 6개 써야겠죠. 자, 여기 오른쪽 수소 6개니까 왼쪽도 수소 6개. 그러면 수소 H2 분자는 총 3개가 있다는 식으로 식을 완성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했지.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왼쪽 부분을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응을 시작하는 놈. 그 다음에 오른쪽을 생성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게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애들이 있죠. 가끔씩 등호 써가지고 이건 수학 같아 보이게. 근데 이거 절대 아니라 무조건 화살표죠. 이유가 뭐냐? 반응물은 무조건 시작하는 놈이고 오른쪽 생성물은 그것으로 끝나는 애죠. 결과물이죠. 이걸 알고 있어야 화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수학이랑 다르죠, 이거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걸 지금 하고 나서 그 다음 좀 PPT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그 식입니다. N2H2 그래가지고 암모니아 만들어진 반응인데 내가 움짤 하나만 좀 보여줄게요. 와우. 최다니엘. 잘생겼죠? 이 빨간 점은 약간 그 포인터인데 이거 좀 아무튼 이 여자는 뭔지요. 자,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 나옵니까 여기? 그쵸, 질소 나오니까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왜 꼭 질소만 넣을까? 공기 넣어서 그냥 빵빵하게 하면 되잖아. 아무 공기 넣어서 하면 될 텐데 왜 꼭 질소만 넣었지? 몇 명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유가 이거죠. 질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안정해요. 너무너무 안정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화학적인 반응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암모니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화학자라면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암모니아로 지금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 화학자로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화학자들이 이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바로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해주는 촉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촉매의 역할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촉매는 정말 도와주는 애가 맞는데 그 도와주는 애가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 지금 왜 배우고 있느냐?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의 모든 화학 반응인데 그럼 이게 화학 반응을 몸속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어떻게든 화학 반응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촉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촉매는 바로 내 몸에 있을 때는 이름이 조금 달라지는데 다시 말할게. 촉매는 화학적인 모든 반응에서 다 촉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그게 내 몸속에 있을 때는 이것을 효소라는 말을 쓸 겁니다. 자, 이거 개념이 혹시 안 잡힐까 봐 잠깐 이거 지금 말하는 거 쓰지 마. 자, 촉매가
다시 말하지만 정말 화학에서 그냥 이 도와줄 수 있는 화학 반응, 한마디로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애들을 모두 촉매라 그러는데 그게 생명체 내에 있으면은 그걸 효소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범위가 촉매가 더 넓은 거긴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면 생명체 내다 보니까 사실은 촉매보다 효소란 말을 더 많이 쓰게 될 거라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효소가 지금 우리한테는 주인공이긴 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서 물어보는 포인트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왼쪽 반응물과 생성물, 오른쪽 생성물이 모든 세상의 화학 반응은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가 이게 하필 무조건 달라요. 어떤 놈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놈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화학 반응을 하면. 그게 누구든지 아무튼 상관없고 제가 이거 지금 기억하기에는 얘는 이게 아무튼 에너지가 올라가는 건가 지금 내려가는 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에너지가 어떻게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냥 무작정 에너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잠재적인 에너지가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고 내려가면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차이가 생긴다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넣거나 빼줘야 되는 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출자는 나갈 출이고 들어갈 입자입니다. 들어가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되셨죠? 네, 그럼 물질대사 이렇게 끝났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화작용, 이화작용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뭔 얘기인가 한번 봅시다. 자, 동화작용 우선 뜻부터 알아야겠죠. 자, 동화작용의 이 동자는 움직일 동일까 아니면 같을 동일까? 맞습니다. 이거 지금 같을 동자가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이화작용은 당연히 반대되는 느낌을 주겠죠. 다를 이자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럼 동화작용부터 설명을 해야지. 자, 동화작용도 우선은 예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합성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서 광합성을 가지고 동화작용을 설명할게요. 자, 광합성은 식물에서 일어납니까? 동물에서 일어납니까? 네, 식물에서 일어나죠. 자, 그럼 우리 식물한테 뭔가를 줘야 되죠. 식물한테 뭐부터 주냐면 우린 물을 주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뱉고 이 자동차에서도 내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식물이 흡수한다 그래서 좋다 그러지. 바로 이산화탄소를 얘가 흡수를 하죠. 자, 그 다음 또 뭘 하냐면 얘는 이제 밝은 곳에 놔둬야 돼요? 어두운 곳에 놔둬야 돼요? 네, 밝은 곳에 놔둬야겠죠. 빛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가 또 뭘 생성하게 되냐면 그쵸? 먼저 포도당. 이거 여러분 분자식을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든 것뿐이라서 중요한 건 동화작용이 뭐냐는 건데 그걸 설명하기 위한 예일 뿐입니다. 이거 공식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식물은 뭐 때문에 좋냐면 우리가 산소를 내뱉어 주기 때문에 좋죠. 우선 개수 안 맞췄죠? 개수 맞춰야 되니까 갑시다.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탄소 6개면 왼쪽도 탄소 6개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산화탄소 앞에 6 써지죠. 자, 수소 몇 개 있나 봤더니 12개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수소도 몇 개? 12개 있어야 되죠. 여기 수소 여기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두 묶음씩 묶이니까 앞에 6 써야지 12개 되겠지. 자, 드디어 완성했죠. 빛은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량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이건 개수를 맞추는 게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산소가 하나 남았네요. 자, 산소 개수 다 세봅시다. 왼쪽에 산소 6개 하나 해가지고 총 6개, 여기 6개에 두 묶음씩 있으니까 12개. 둘이 합치면 몇 개냐면 이 둘이 합치면은 18개가 되죠. 자, 그럼 오른쪽도 가요.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포도당은 지금 1개라고 치고 지금 셌으니까 산소는 6개 있죠. 오른쪽에 산소 총 몇 개가 되냐면 12개가 돼야지만 총 18개가 똑같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 산소가 12개 됐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앞에 6이 써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동화작용이 왜 필요한지 갈게. 아이 깜짝이야. 아이 놀래라 진짜.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봤던 그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C6H12O6. 자,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고 그 다음 수소 둘, 넷, 여섯, 여덟, 12개. 그 다음에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자, 포도당이 실제 구조고요. 다시 말하자면 이거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 이거 외울 필요 없다 그랬지. 이 모양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설명은 이겁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원래 6개의 준비물로 들어가 있었죠. 자, 6개의 이산화탄소가 있었는데 여기서 결합을 하게 됐습니다. 얘네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결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화학 결합 에너지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자, 그럼 이 결합 에너지는 그냥 하늘에서 무작정 떨어져요? 그냥 알아서 줍니까? 절대 아니겠지. 화학 결합 에너지는 어디선가 무조건 에너지를 넣어줘야지만 그게 결합 에너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따로 있었는데 완전 따로 있던 애는 어떻게든 에너지를 넣어서 이걸 결합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넣어준 에너지가 누구였니? 그 넣어준 에너지는 빛에너지였죠. 아까. 한마디로 이 빛에너지가 결합 에너지로 그냥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화학적인 반응만 하면. 이런 결합을 위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는 게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할게. 얘네들 지금 하나로 합쳐졌어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6개 막 이렇게 나눠져 있던 애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같은 동자를 썼던 바로 동화작용입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중에 합체되는 모든 반응, 같은 말로 이제 내가 합성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합성되는 이러한 반응을 뭐라고 하느냐?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얘네들이 결합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는 결합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결합 에너지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뭉쳐줘야 되고 그 뭉쳐졌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외부에서 반드시 그 에너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여기다 넣어서 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키워드는 뭐냐면 에너지가 흡수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흡수된다는 것만 알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흡수되고 나서 얘네들이 이게 정식 명칭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흡열 반응이라고 있어요. 이게 잠시 예술작품 치우자. 자, 여기 있는 흡열 반응 왜 열입니까? 지금 빛에너지 쓴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열이라는 것은요 대학교에 있는 연력학이라는 학문, 정확히 말하면 물리에서도 나와요. 당장 대학교도 아니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내년에 가서 물리 수업만 들어도 연력학 파트가 나옵니다. 자, 그 연력학이라는 건 정말 뜨거운 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은 에너지거든요. 그냥 그 에너지를 그냥 열이라고 그냥 통칭한 것뿐이지 에너지 역학적인 얘기를 전부 다 연력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말인 거지 꼭 열만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냥 정식 명칭일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하나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게 있는데 또 설명할 게 여기 있어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1학기 때 공부를 하고 왔었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걸 지금 공부하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미리 좀 설명 좀 할게. 중요한 얘기고요. 자, 원자 수소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수업을 들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부를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원자에 이제 껍질이 있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잘. 너무 삐뚤어졌다.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수소 원자를 좀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원자 번호 1번이잖아.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전자? 그 하나 있죠. 그리고 걔가 몇 번째 껍질에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 이렇게 있는데 이 껍질들도 사실 그 화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껍질 뭐 에너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두 번째 껍질은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껍질도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있습니다. 좀 확대를 시킨 거나 다름이 없고,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는요 절대 화학적인 에너지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아닙니다. 뭐 이걸 보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은 좋고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를 않는데 제발 이게 있다는 것 좀 알고 있길 바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공부해야 될 거 1번 껍질은 당연히 에너지가 밑에 있기 때문에 낮다는 말을 쓰겠죠. 위에는 당연히 높다는 말을 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에너지가 낮다는 거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애들이 좀 답이 갈리기는 하는데 이 낮다는 말은 되게 불안하다고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사실 이 낮은 거는 굉장히 안정하고 약간 편안한 느낌, 긍정적인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좀 솔직히 공부하는데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높다라는 것은 반대로 높아서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화학 에너지에서의 얘기예요. 실제로.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 설명 들어가죠. 자, 전자는 1번 껍질에 있고 그 전자가 이만큼의 실제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는 1번 껍질에서 그냥 맨날 주구장창 여기에만 있을까? 전혀 아닙니다. 얘는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면 그냥 무작정 올라가느냐? 아니요.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외부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전자를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전자가 위로 올라갈 때 이 흡수되는 거 그냥 대충 쓴 말이 아니라 이거는 정식 명칭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길 바라고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 이거는 다시 불안한 상태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불안한 상태를 또한 정식 명칭인데 정식 명칭이란 말 참 좋아하죠. 근데 다 실제로 쓰는 말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들뜬 상태는 영어로 excite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 excite를 예전에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흥분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흥분 상태 약간 야릇했나 봐. 약간 좀 야한 말이었는지 들뜬 상태로 바꿨어요. 흥분 상태라고 안 합니다, 이제. 자, 그 들뜬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또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똥이 마렵습니다. 불안합니까? 안정합니까? 그쵸? 똥이 마려우면 불안하죠. 그럼 제가 어디로 가죠? 화장실에 가서 똥을 쌉니다. 자, 제가 똥을 싸면은 저희 심리는 안정해집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이 일련의 과정이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어느 누구도 불안한 데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쟁터에 있고 싶지 않고 평화로운 곳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런 것처럼 불안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내려가는 것은 아주 자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한 쪽으로 내려오는데 문제는 요만큼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가지고 있던 이 에너지를 이 전자가 탁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에너지가 이만큼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전부터 들어봤을 거예요.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또라이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에너지가 이만큼 남았으면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그 남는 에너지를 무조건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흡수해서 올라갔다면 그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는 내려오면서 그걸 에너지를 내뿜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가 방출됐다고 정식 명칭을 쓰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원래 1학기 때. 이걸로 스펙트럼 쪽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고. 자, 그래서 이걸 왜 얘기했느냐?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에너지를 흡수했단 말이에요. 결합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했다면 그걸 그래프로 좀 그리거든요, 문제에서.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왼쪽이 반응물이고 오른쪽이 생성물이잖아. 그럼 이제 반응물이 얘네 두 놈, 이 놈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에너지의 총 값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성물이 있었다면 여기서 에너지가 외부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와 줘가지고 얘가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져서 그래서 아이고 색깔이 너무 달랐네. 예. 그래서 생성물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에너지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런 모양, 이 그림 자체가 문제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되셨죠? 자, 문제 스타일이 이래요. 동화작용 줘놓고선 동화작용이 뭐 생성물의 에너지, 그 다음에 반응물의 에너지가 있을 때 그 둘 중에 에너지 누가 더 높으냐,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으냐,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으냐 그냥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생성물이 높지.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다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큰 거 끝났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반드시 챙기시길 바라고. 자, 그럼 동화작용이 끝났으면은 이제 이화작용 가야 되는데 얘도 이제 예로서 설명을 합시다. 자, 광합성의 정반대가 뭡니까? 동화작용, 이화작용 반대니까. 자, 광합성의 반대가 알죠? 세포호흡, 호흡이죠. 자, 이 호흡이라는 것은 폐로 숨 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이거 우리 몸에 있는 작은 세포가 지금 어떠한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이름만 같은 것뿐이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세포 바로 포도당을 이거 정반대니까 당연히 이거 왔다 이제 서로 반대로 바뀌죠. 우리는 쌀을 먹으면서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포도당을 먹습니다. 결국 그 다음에 산소를 폐에서 들여 마시죠. 그랬더니 내 입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나가고요. 느껴지진 않지만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마시는 물에 비해서는 양이 적다 보니까 이걸로는 뭐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했었죠. 한마디로 우리가 근육이 만들어지고, 근육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체온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 모든 과정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이었죠. 자, 개수는 당연히 똑같을 겁니다. 그냥 위치만 바뀌었을 뿐인 거죠. 아까는 생성물이었던 애가 이제는 반응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뭘 한 거냐? 분해되는 과정이죠. 다시 말하자면 결합하고 있던 애가 이 결합 자체의 에너지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화학 결합 에너지가 필요 없어졌고 다시 이산화탄소 6개로 분해가 되면 결합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뭐 해버리냐?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 필요 없다고 뱉어버리는 거죠, 그냥.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화작용은 모두 뭘 말하는 거냐? 분해되는 모든 생명체 내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고, 분해될 때는 결합 에너지가 하나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합된 에너지를 전부 다 바깥으로 내뱉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림으로 미리 그립시다. 자, 그러면 아까는 생성물이었던 에너지가 높이가 높았잖아요. 근데 그 놈이 지금 이제 반응물로 바뀌었잖아요. 반응물이 이제는 에너지가 높은 놈이잖아요. 한마디로 포도당이랑 산소 있으면 그 놈의 에너지는 무조건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 물에 비해서 에너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반응하면서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갔고 이만큼의 남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게 이화작용의 포인트죠. 동화작용 공부하면 이화작용 반대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 에너지 방출의 정식 명칭은 뭐라고 하느냐? 열을 발열시킨다. 한마디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발열된다라고 해서 발열 반응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꼭 공부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네. 물 좀 마셨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물질 대사에 대해서 크게는 끝났습니다. 문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 자, 얘는 제가 여러분 클래스룸에 올려준 O2고요. 제가 좀 자주 보는 책이 뭐냐면 O2랑 완자를 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설이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부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이 O2랑 완자는 우선은 이게 자료를 되게 선생님한테 잘 나눠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냥 바로 준 거잖아요. 여러분 돈 주고 사신 친구도 있겠지만.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냥 준 거는 뭐 문제가 안 돼요. 교육적인 목적으로 쓴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불특정 다수가 있는 어떤 게시글에다가 올려버리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처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 공부할 때만 쓰시고 남한테 주거나 아니면 뭐 게시글에 올리는 건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싫어하는 참고서가 있는데 그 1학기 때 시험 기간에 이제 복도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놀란 게 뭔 놈의 하이탑을 이렇게 많이 봐? 하이탑은요, 이게 지금 너무 수준이 너무 높아요. 한마디로 필요 없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보면서 느낀 건데 이거 대학 이론인데 이걸 왜 알아야 되지? 애들이 한마디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도 몰라도 되는, 대학교 가서나 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오히려 애들이 공부하다가 이것 때문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또 문제도 너무 안 풀리니까 스트레스 받고. 자, 이렇게 심하게 문제 안 낼 겁니다. 절대. 딱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문제 풀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O2랑 완자는 이게 왜 좋냐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같이 다 넣어놨어요. 얘가.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게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 풀수록 더 실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갑자기 잡소리였고. 자, 문제 스타일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지금 그림 보이시죠? 얘가 무슨 작용이었죠? 동화였습니까? 이화작용이었습니까? 자, 이거 동화작용이죠. 자, 동화작용이면서 얘가 이거 합체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합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에너지가 흡수돼가지고 에너지가 높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알 수 있어야겠지. 자, 그랬을 때 위에 읽을 거 없고 이와 같은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게 누가 있는지 보자. 자, 포도당이 결합, 대놓고 합체 개념이죠. 그리고 나서 이 녹말은 이제 탄수화물이거든. 자, 이렇게 미안해. 자, 이게 합성되는 이러한 과정, 합성되고 합쳐지는 거니까 당연히 결합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거는 동화작용이 맞죠. 자, 그 다음 아밀레이스.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친이 있으니까 키스하면서 농담이고. 자, 이게 입속에 있는 거죠. 입속에서 여러분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입니다. 얘들아, 소화효소면 음식물을 소화시킨다고 했으니까 분해하니 아니면 음식물을 합성시키고 합체하니? 분해시키죠. 소화는 분해입니다. 그럼 분해면 이게 동화작용일까? 아니죠. 이거 이화작용이죠.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된다. 얘는 지금 다당류고 이거는 이당류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분해되는 거니까 틀렸지. 자, 포도당이 분해. 뒤에 읽을 것도 없죠. 그냥 분해란 말이 나오자마자 그냥 그어버리면 되지. 아까 봤던 세포호흡이긴 합니다. 분해됐죠? 문제가 이래. 알고 있길 바래요. 자, 우선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2번 남았는데 얘는 이제 중요한 거에서 살짝은 넘어갑니다. 문제에서
이게 번외편으로 좀 나오는데 얘 내용 이런 내용이거든. 얘가 지금 약간은 중요한 내용이다. 그것보다는 조금 문제 풀 때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몇 번 나오니까 좀 설명을 해야 돼서요. 자, 세포 한마디로 몸속에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 주인공이 이거잖아. 생명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이니까 생명체 내에서와 생명체 밖에서의 뭔 차이가 있느냐 이걸 좀 보겠다는 건데 세포는 몸 속이죠. 속? 네. 자, 연소는 바로 몸 바깥이죠. 자, 이 차이인데 우리는 주인공이 얘입니다. 우리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돌아가서 잠시만. 자, 이 과정 다 설명했습니다. 자, 바로 세포흡이랑 연소를 지금 비교하겠다는 건데 우선 세포흡 좀 가져올게. 다시. 자, 이렇게 식이 있었고요. 얘를 똑같은 화학 반응 가지고 자, 생명체 밖에서 연소한다. 연소가 뭐니? 불 붙는 게 연소죠. 자, 이거 불입니다. 누가 봐도 불이죠. 불이라고 믿으세요. 자, 이 불이 있는데 이거 포도당 실제로 불 붙여버리면 불 붙습니다. 이거. 자, 다시 반응물 똑같이 가져왔고요. 생성물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똑같은 화학 반응인데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랑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 자, 이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뭔 차이가 있느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냥 여기서 처리할 거 하나 있습니다. 자, 반응물이 당연히 똑같은 놈이고 생성물이 똑같은 놈입니다. 높이 차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야겠죠. 똑같은 반응물과 똑같은 생성물이면 같은 화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밑으로 내리면서 나오는 애도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차이는 있겠죠? 잠시만. 자, 세포흡은 이게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게 되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 단계 천천히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연소는 그런 거 관련 없죠. 그냥 무작정 한 번에 그냥 불 붙으면 그 발화점 이상만 되면 불 붙어가지고 활활 타버리는 게 그게 연소잖아요. 반응물에서 생성물은 그냥 한 방에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 세포흡은 얘는 정확히 말하면 얘는 물질 대사지. 물질 대사 중 그 많은 것 중 하나. 얘는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소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일어난다. 뭐 이거를 물어본다는 거죠, 문제에서.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단계 나오는 게 이게 세포흡. 그 다음에 한 방에 나오는 게 바로 연소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방에 만약에 내 몸에서 이렇게 한 방에 일어났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은 그냥 음식만 먹었다면 내 몸이 터져나가거나 내 몸에 뭐 체온이 막 한 80도, 90도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사람은 죽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단계 천천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단계 물질 대사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었습니다. 반드시. 뭐였습니까? 이 단계 일어나는 데는 촉매, 색깔 좀 같게 갈게. 촉매 또는 효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연소는 이런 촉매가 필요 없죠. 그냥 불만 붙으면 계속 그냥 끝날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게 바로 연소죠. 그러니까 촉매 효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몸속에서 일어나니까 이거는 36.5도 안에서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면 연소는 근데 발화점이 우선 400에서 500도 사이예요. 우선은 이 반응 일어나는 게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심하죠.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물질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연소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 그림에서 나오는 차이점입니다. 그럼 공통점이 있겠죠? 공통점은 아까 설명을 했어요. 뭐였냐면 이 높이 차이 어때요? 서로 똑같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량값이 두 개의 에너지 총량값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높이 차이가 똑같다 보니까. 되셨죠? 여기까지? 공통점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의 전부였고요.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었지? 자, 위에 읽을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림 두 개 차이 보시고 세포흡과 연소에 대한 비교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포흡은 연소보다 높은 온도에서 아니죠. 연소가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시작을 했죠. 틀렸지? 세포흡은 다량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세포흡이 다량의 에너지 한꺼번이니? 아니, 단계적이었죠? 틀렸습니다. 오른쪽 얘기하는 거였지. 자, 세포흡과 연소의 결과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 어땠어요? 같았죠. 그러니까 그어야 되고
세포호흡에는 생체 촉매가 관여를 했죠. 그 다음에 연소에서는 촉매가 관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 옳은 말을 했죠. 그 다음에 5번은 왜 틀렸는지 봅시다.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에너지 남아버렸죠. 나갔죠, 에너지. 얘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에너지 남았죠. 그러니까 에너지 방출해야지. 틀렸죠, 얘가. 방출했다고 했네. 되셨나요? 자,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끝났습니다. 모든 반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다음부터는 실제 실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